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요. 자,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라.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런 것보다 행동을 준비하라.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 나에게 달린 일인지 물어라. 준비하고 행하라. 일단 시작하고 계속 움직여라.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말라.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라. 통하는 방법을 찾아라. 볼까요, 한번? 일단 시작하고 계속 움직여라. 사람에게는 써서 없애는 부분과 묵혀 없애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묵혀 없애기보다는 써서 없애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능성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뭔가 훌륭한 일, 비행기 조종이든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일이든 간에 해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시작하고 봅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외가 없습니다. 조건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일단 시작해서 추진력을 얻고 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좌절할 때도 있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뻔히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정작 행동을 취하려면 두려움이 앞서 경험이 없어 예상이 빗나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시효가 맞지 않아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는 지났다고. 바람이 불고 종소리가 울리는 지금 행동을 시작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우리는 세상이 늘 우리의 편의를 봐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당장 행동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미적거리고 전력으로 달려도 모자라파네. 느긋하게 조깅을 즐기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이 일단 첫걸음을 떼어놓았다고 합시다. 아주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을 앞선 셈입니다. 하지만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조금 더 잘할 수 없었을까? 아마 그럴 기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기회는 항상 있고 한 발 양보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볼 여지는 있었습니다. 일단 출발을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말의 박차를 가해 정선력으로 달리는 것. 요즘은 공격적인 자세나 리스크를 감수한 채 과감하게 진격하는 성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어쩌면 폭력적인 남성성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을 연상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속 움직이십시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좌절에 빠지더라도 가만히 앉아 자원이 부족하다고 이 장애물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정작 행동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별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저랑 1% 부조의 대화법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막 읽히는 책이 있거든요.
전 세계인과 상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격려해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금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언도 자기 힘으로 하려 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내려면 결국 자기 자신과 의논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지혜를 빌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현 시대 최고 발명품 인터넷을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성공담, 실패담, 인간관계, 건강, 직업, 외모 등등 온갖 정보를 그것도 대부분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방 안에 편하게 앉아서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답은 한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간혹 제 고민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거예요. 인터넷 사사히 뒤지고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겨우 몇 사람과 의논한 것이 전부이다. 말하자면 전 세계인을 나의 의논 상대로 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경험은 기억에 깊이 각인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지식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나도 모르게 빛나는 지혜가 불쑥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러니 고민거리가 생기면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대충 훑어보지 않고 이거다 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야 합니다. 귀찮고 힘들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의외로 재밌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뒤졌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번 생에 해결책을 찾아 세상에 알리도록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이거 별로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의외로 독서가 조금 걸리네요. 돈의 속성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 공부해야 되겠어요, 오늘. 반야신경, 마음 공부. 마음을 조절해 도를 이루는 성, 더 나은 나로 안내하는 정진.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통제하라? 오늘 조금 독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린치핀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통제하라. 행운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실수로 내 발을 밟았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가 생긴다면 그것도 이미 행입니다. 화가 나는 것만으로도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물론 타인의 불행을 보고 마음속에 연민이 생긴다면 그것도 행입니다. 연민이 선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미인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수, 속으로 와 아름답고 생각하는 것은 상.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말을 걸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그것이 행위다. 물론 행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업력은 불교의 기본 개념,
인간의 순환과 불행은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의 말, 행위, 말, 생각이 모두 깨끗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행위, 말, 생각이 모두 깨끗해져야 한다. 죽이거나 훔치거나 음탕하지 않고 이간질하거나 험한 말을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아첨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거나 성을 내거나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도 깨끗해져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공업은 집단의 행위가 집단 전체의 공동의 결과를 초래한 것을 뜻합니다. 인류 전체 역시 공동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 어째서 어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태어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인생. 업력은 업의 힘을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행운의 힘이다. 차가운 이성으로 경고했건만 그녀에 대한 사랑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 오온의 깨달음으로 진정한 자아를 만나다. 부처는 인류가 자아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 것은 몸이 있고 심리적 활동이 있기 때문이라 하고 심리적 활동은 수상 행식으로 나누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나는 사실 우리 몸 자신의 활동과 몸이 외부와 접촉한 후에 발생한 활동이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하루 한 장 고전 수업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하루 한 장 없군요. 하루 한 장 고전 수업. 마음의 품격. 볼까요? 이 책은 뭘까요? 부처? 엄청 많은데요? 오. 나는 부처에게서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 쇼펜하우어. 오,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를 책 읽고 싶다 생각했는데 누군가를 화나게 했다면 누군가의 상담을 들었다면 화의 발화 공격에 살짝 힘을 뺀다. 안 되는 사람 쾌감과 불쾌감이라는 마약
상대의 잘못이 아닌 자기 내면을 본다. 진정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 자기 안에 숨어있는 그것을 이기는 법. 한번 볼까요? 에이, 이렇게 짧아요? 진정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 연인이나 친구로부터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매도당해도 화내지 않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화를 이기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이기세요. 오늘 좀 안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겠죠. 쇼펜하우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 되게 유명한가? 사실 쇼펜하우어가 조금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글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쵸? 이렇게 살아라. 삶의 기울 때 일단 쉬고 인간은 인간다워지기 위해 사유해야 한다. 의지가 없는 배움엔 자아도 없다. 지적인 생활이 삶의 질을 올려준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자기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지금 것을 짧게 느껴진다. 밝음만이 행복에 직접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은 움직여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사람은 자기 외에는 아무에게도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르투와 쇼펜하우어, 내가 가장 존엄하다는 착각. 대부분 사람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즉시 자신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가 자신의 경험과 닮아 있거나 마침 자신 역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곧바로 눈을 반짝이며 그의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할멈의 대화의 소개가 개인적인 것과 아무리 먼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자신과 아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 생각되면 그의 관심에 빼앗고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로 빠져든다. 반면 그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흥미를 끌지 못하거나 허영심에 맞지 않으면 유두무지한 그것을 무시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너무도 많은 이야기거리 앞에서 쉽게 수위가 산만해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모욕감을 느끼고 쉽게 감정이 상한다. 이건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바로 별자리, 타로, 점선수가 같은 미신. 모든 것을 자신의 일과 관련짓고 어떤 생각이든 곧바로 자신과 관련해 생각하는 가련한 인간의 주관성을 입증하는
입증해주는 대표적인 것들 말입니다. 그대로 위대한 천체의 운행을 보잘것없는 인간 개인과 연관짓고 하늘의 혜성을 지성의 분쟁이나 천박한 일과 관련짓곤 한다. 그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별의 움직임이나 몇백, 몇천만 년에 이르는 시간의 주기가 자신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가? 그에 준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최우선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 앞에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쉽게 상처받지도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도 쉽게 모욕감을 느끼지도 쉽게 감정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죄송해요. 그저 모든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 좋은 소식, 모두를 확대 해석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은 바로 그런 보통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이다. 그런 것 같아요. 사소한 일에 주의가 산만하지 않는다. 독자적인 생각으로 알아낸 것만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학자의 정의는 말 그대로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학자라는 이름이 특별한 감투나 계급이냐 투영되고 있습니다. 학자 대부분이 자신의 그간 달달 외운 지식들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으며 마치 자신이 이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는 듯 나아가서는 자기가 발견이라도 했다는 데 우쭐거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파헤쳐보면 사고의 능력이 있는 학자는 학자 중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학자들, 그러니까 사상가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학자들은 독자적인 인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모든 면에서 조합하고 모든 진리를 다른 진리와 비교해 자신의 지식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 지식을 자신의 의지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학자들, 그러니까 사상가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 훌륭한 자들은 독자적인 인식을 할 줄 안다. 알고 있는 지식을 모든 면에서 조합하고 모든 진리를 다른 진리와 비교해 자신의 진리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생각과 해석, 개념으로 철저하게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면 그 양은 훨씬 적더라도 충분하게 숙고된 지식만큼의 가치가 없다. 비단 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배움과 공부를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주입하는 것보단 독자적인 생각으로 알아낸 것만이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독자적인 생각으로 알아낸 것들은 책에 적힌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노력들이 독자적인 인식을 돕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라는 가르침을 책에서 읽은 뒤에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려 애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지 그것을 베푸는 것은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를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경우에 대입해가며 연구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L라는 사람에게 기분 좋게 받아들여졌던 그 친절이 B라는 사람에게는 불쾌하게 받아들여졌음과 같은 경험들을 쌓으면서 하루만큼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얻은 지혜들은 살아 숨쉬는 사고의 구성 요소로 우리 세계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며 나의 세계 전체를 완전히 이해해. 우리의 생각의 색깔, 형식을 구성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지혜는 아주 견고하게 우리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적재소수에 나타나 우리의 쓸모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밝음만이 행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늘 그에 맞는 행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입니다. 건강한 자신은 재산을 대신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행복한지를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됩니다. 만약 그가 밝고 쾌활하다면 그가 젊든 늙었든 간에 키가 크든 작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밝고 쾌활하다. 밝지 못한 사람은 일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인상부터 찌푸리며 탓할 거리부터 찾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주변 환경, 나아가서는 스스로를 탓하기까지 하다가 불행에 빠져 허우적됩니다. 하지만 밝은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 행복을 발견해 갑니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면 헤쳐나가는 재미가 있지 라며 늘 그랬듯 하루를 무사히 잘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야 합니다. 혹은 진지한 고민과 무거운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야 한다. 혹은 진지한 고민과 무거운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주 주저합니다. 그러나 고민과 걱정을 통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밝음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밝음은 결코 자신이 와야 할 때를 잘못 맞추는 법이 없습니다. 밝음만이 현재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을 가지려 하기보단 이런 자산을 얻으려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좋은 기운이 들어올수록 당신은 움직여야 합니다. 밝음은 움직임으로부터 나온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밝은 정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밝음이 활짝 꼽힐 수 있게끔 완벽한 수준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적절한 운동은 활동의 기초가 되어주는 체력을 확보해주고 체력이 확보되면 더 많은 활동을 적은 스트레스 속에서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날들이 반복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행복을 마주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건강에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좋아요, 그쵸? 결국에는 건강이에요, 건강.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의 힘. 나는 너를 잘 알아. 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뱉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타인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무 좋아요. 바다가 좋다고 말하다가 몇 년 지나면 바다는 시끄럽다면서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질색이라던 사람이 군중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좋다며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 여름을 죽도록 괴로워했던 어떤 사람은 체질이 바뀌어 여름을 따뜻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취향이나 체질처럼 비교적 가벼운 것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겠으나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는 그 여정은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취향, 체질, 성격, 가치관 같은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자기인식 과정이 숨어 있다.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사회적 성공과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사회적 성공과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끊임없이 욕망의 순환 속에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회적 성공과 재물을 얻었을 때 충족되는 그 욕망은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새로운 욕망을 낳습니다. 진정한 만족이나 평화를 찾지 못한 채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인식 과정은 이러한 굴레를 끊어줍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근본적인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불만족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음, 음, 음.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인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는 욕망과 불만으로 표현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인 의지. 이거 내일 읽어야 되겠어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내일 읽어보도록 하고 독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아이린님.